사과, 당분과 유기산이 많아 피로회복 정장의 효과. 사과의 성분 중 중요한 것은 당분과 유기산과 펙틴이다. 당분은 10에서 15%가량 들어있는데 대부분이 과당과 포도당으로 흡수가 잘 된다. 유기산은 0.5%가량 들어있는데 사과산이 주체이고 구연산, 주석산 등도 포함된다. 이들 산은 우리 몸 안에 쌓인 피로 물질을 제거하는 구실을 한다. 펙틴은 1에서 1.5%가량 들어있는데 이것은 탄수화물의 한 가지이다. 펙틴은 채소의 섬유질과 같이 장의 운동을 자극하는 정장 작용을 한다. 또 장의 벽에 젤리 모양의 벽을 만들어 유독성 물질의 흡수를 막고 장 안에서의 이상 발효도 방지한다. 장 카타르나 변비에 사과가 좋다는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러나 담석증 환자는 삼가는 것이 좋다. 사과에는 펙틴이 다른 과일보다 많기 때문에 잘 엉겨 잼이나 젤리가 잘 만들어진다. 그 밖에 칼륨이 많아 소금을 너무 많이 섭취하여 생긴 고혈압에서는 칼륨과 나트륨의 평형을 이루어 혈압을 낮게 하여 준다. 사과의 특유한 산뜻한 맛과 에스텔류가 내는 향긋한 냄새는 다른 과일이 따를 수 없는 뛰어난 것이다. 사과에는 비타민류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 비타민C가 조금 들어있고 100g 중 6mg 비타민 A, B1, B2가 미량으로 들어있을 뿐이다. 사과는 신맛이 나서 흔히 산성인 것으로 아는 사람이 있으나 알칼리성 식품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생식하나 서양에서는 가공품으로 많이 이용한다. 사과주, 사과초, 주스, 애플소스, 애플파이, 구운 사과 등이 그것이다. 사과를 깎거나 갈면 곧 갈색으로 변해버린다. 이것은 사과 속에 들어있는 크로로겐산과 폴리페놀이 과육 중의 산화 효소와 공기 중의 산소 때문에 산화되어 착색되는 것이다. 이 변색을 방지하려면 소금이나 아스코르빈산, 비타민C의 묽은 용액을 쓰면 된다. 사과는 0도씨 전후로 습도 85%의 환경에서는 4-5개월의 저장이 가능한데 그 환경에서 기체 조성을 탄산가스 3%, 산소 8에서 10%가량으로 조정하고 저장하면 5에서 6개월 이상 별로 품질의 변화 없이 저장할 수 있다. 사과는 저장이 비교적 쉽다고 하지만 겨울이 지나면 향기와 산성분, 수분 등이 줄어드는 일이 많아 저장에 대한 연구에 큰 관심이 모여지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먹는 과일은 심신을 상쾌하게 할 뿐 아니라 위의 활동을 촉진해서 소화 흡수에 도움을 준다. 그러나 잠자기 전의 과일은 위에 부담을 크게 준다는 뜻일 것이다. 오전 중의 과일은 금이요 영국의 속담이다. 낮에서 오후 3시까지는 은이요 3시에서 6시까지는 철이요 6시 이후는 나비다는 속담이 있다. 사과 식초, 노인들 비만에 좋고 식중독 예방, 현기증, 만성 두통, 피로 회복에 효과. 특히 노인의 건강법으로 사과 식초를 권장하고 있다. 버몬트에선 꿀 2수저와 사과 식초 2수저를 섞은 한 컵의 물이 장수의 비결이라는 것이다. 사과 식초는 다음과 같은 효과가 있다고 소개되고 있다. 식중독 예방. 식초는 세균에 대해 살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름철에 많은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다. 출산. 식사 때마다 사과 식초와 꿀을 섞은 물을 마시게 했더니 아이를 못 가져 고민하던 이가 아이를 가졌다고 한다. 비만 치료. 비만에 고민하던 부인이 식사할 때 사과 식초 2수저를 핫한 한 컵의 물을 마셨더니 2달 만에 허리가 3cm나 줄어들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사과 식초가 피하 재질을 분해하므로 날씬하게 하기 때문이다. 고혈압 치료. 혈압이 300이나 되는
고혈압의 부인이 사과식초를 계속해서 먹고 저단백식을 해서 94세까지 장수했다고 한다. 기타 피로회복의 효과가 크며 현기증과 목이 아플 때에도 잘 듣는다. 만성의 두통에도 유효하고 가벼운 피부염과 화상에도 좋았다고 한다. 과음을 했을 때 적당히 희석해서 마시면 거뜬해지며 식은땀이 나는 사람에게도 효과가 크다고 한다. 피로할 때 식초산이나 과일 속에 들어있는 구연산을 먹게 되면 피로가 쉽게 가시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사실이다. 피로할 때 새콤한 것이 먹고 싶고 봄철에서 여름철에 식초가 든 음식이 맛이 있는 것은 생리적인 요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산 과다증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삼가야 한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모로 효과가 뛰어난 식초는 꼭 사과 식초이어야만 하는가? 그렇지만은 않다. 빙초산을 물에 탄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쓰지 말고 포도나 사과 등으로 만든 과실초나 곡류를 써서 만든 양조 식초를 먹어야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 부작용도 없는 것이다. 사슴, 지질 적어, 맛 담백, 장기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 도움. 사슴은 사슴과에 속하는 짐승으로 옛날부터 날씬한 몸매와 빠른 동작 등으로 다른 야생동물에 비해 귀하게 여겨져 왔다. 사슴이라면 더구나 생각하듯 강장제로 알려져 옛날부터 널리 이용되고 있는 녹용을 생각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슴 고기나 피도 강장제로 여겨진다. 사슴 고기는 지질이 비교적 적어 담백하고 연해 맛이 좋다. 또 냄새도 나지 않아 우리나라는 물론 외국에서도 옛날부터 아주 귀한 것으로 여긴다. 특히 사슴 고기가 맛있는 계절은 늦여름에서 가을철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 시기는 사냥이 금지된 시절이다. 보통 구워서 먹거나 채소와 함께 끓여서 먹고 또는 날로 먹을 수도 있다. 사슴 고기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아주 귀하지만 심장, 위 등 모든 장기를 튼튼하게 해주고 혈액순환을 크게 돕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흔히 기력을 돋우어주는 고기라고 이야기된다. 그러나 노루, 사슴과는 해독초를 먹는 동물이라고 해서 보약을 먹을 때는 노루고기를 먹지 않는다. 중국에서는 숫사슴이 정력을 아주 좋게 해주는 24가지 식품 중 가장 뛰어난 것으로 전해져 있다. 중국 궁중에서는 인삼을 끓여서 100일 동안 먹인 숫사슴을 이용했다. 어떤 경우에는 이 사슴의 코피를 나게 한 뒤 술과 함께 먹었다는 기록도 있다. 사슴의 생식기는 정력을 좋게 하는 이상한 힘을 갖고 있다고 옛날부터 전해지고 있다. 그리고 사슴의 피는 신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정력을 세게 해준다는 것이다. 사냥꾼들이 노루의 생혈을 마시는 것은 이 때문이다. 노루 피의 효능이 어느 정도인지 과학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몸에 좋다는 것은 기록에 나타나 있고 피를 말려서 강장제로 장복했다는 기록도 있다. 그리고 노루 피에 대한 기대는 녹용의 효능으로 인해 틀림없는 것으로 믿어지고 있기도 한다.